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정세 분석.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가 굉음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결의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며 13년간 이어진 차베스주의 정권이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마두로 이후에 베네수엘라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어떤 정권을 세우려 하는가? 오늘은 이 급변하는 상황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력 공백과 베네수엘라 내부 혼란 마이너스 군부의 동요와 분열. 마두로 체포 직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베네수엘라 군부의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 마두로 정권을 떠받쳐온 핵심 축은 바로 군부였습니다. 장성급 장교들에게 석유 산업의 이권을 나눠주고 고위직을 독점하게 하면서 충성을 확보했죠. 그러나 미군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베네수엘라군은 사실상 무력했습니다. 3시간 만에 수도 한복판에서 대통령이 체포되는 동안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베네수엘라 군의 실제 전투력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 둘째, 군부 내에서도 마두로 정권에 대한 충성이 생각보다 약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마두로 체포 직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비상내각회의를 소집했지만 그녀는 공개적으로는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이라고 강경 발언을 했으면서도 동시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차베스파 고위층 내에서도 생존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들의 혼재된 반응.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카라카스의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여전히 차베스와 마두로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일부 주민들은 미국의 침략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차베스주의는 단순한 정치 이념을 넘어 이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산층과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환호와 함께 불안감이 공존합니다. 오랜 경제난으로 국가를 떠난 8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SNS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직접 통치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현재 혼란과 공포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작전 당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치안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식량과 생필품 공급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팽배합니다. 차기 지도자는 누구인가? 마이너스 마차도 배제와 그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명확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훌륭한 여성이지만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가 되기 매우 어렵다는 발언은 사실상 마차도의 정치적 미래를 차단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발언입니다. 마차도는 국제사회가 주목해온 야권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2024년 대선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를 배제한다는 것은 미국이 단순히 민주적 야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인물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차도가 배제된 이유로는 몇 가지가 거론됩니다. 첫째, 그녀의 강경한 성향입니다. 마차도는 차베스주의에 대한 전면적 청산을 주장해왔고 이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극심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녀는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 과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협력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에드문도 곤살레스, 가능성 높은 차기 대통령. 트럼프가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지지하는 SNS 게시물을 리트윗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곤살레스는 2024년 대선에서 마두로와 맞붙었던 야권 후보로 현재 스페인에 망명 중입니다. 외교관 출신으로 온건하고 협상 가능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베네수엘라 군부 및 차베스파와의 대화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이 곤살레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그는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이행을 선호합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안정적 정권 이양과 맞아떨어집니다. 둘째, 그는 미국의 석유 기업 진출에 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보로 소개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곤살레스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지 못했고 대중적 기반이 약합니다. 또한 망명 생활을 하며 베네수엘라 현실과 괴리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과도 정부의 실제 권력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인가입니다. 트럼프는 안정적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곧 미국 정부와 군부 그리고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정부 기능에 깊숙이 개입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실제 권력 구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목상 지도자 에드문도 곤살레스 또는 다른 야권 인사, 실질적 결정권자 미국 국무부 파견 고문단, 치안과 안보 미군 및 미국이 재조직한 베네수엘라 군부, 경제와 석유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 행정 기존 베네수엘라 관료 중 협력파 미국 파견 전문가. 이는 사실상 신탁 통치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시도됐던 모델이지만 중남미에서는 1989년 파나마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석유 전략과 장기 구상 마이너스 석유를 통한 정권 안정화. 트럼프의 구상은 명확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복원하고 그 수익으로 과도 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25년간의 차베스 마이너스 마두로 정권 하에서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생산량은 전성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정유시설은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 엑슨모빌, 쉐브론 등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진정 베네수엘라를 위한 것이냐는 점입니다. 석유 수익의 배분 구조, 미국 기업들의 특혜, 장기 계약 조건 등이 베네수엘라에게 유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중동에서의 경험을 보면 이런 구조는 종종 자원 착취로 변질됐습니다. 지상군 주둔 가능성.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지상군을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군은 카리브해에 해군 전력을 대기시키고 있고 델타포스를 비롯한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석유시설 보호, 치안 유지, 반미 게릴라 진압 등을 명목으로 지상군이 주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입니다. 이미 미국 국내에서도 또 다른 베트남이나 이라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중남미 전역에서는 반미 감정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안정적 이행 낙관론.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석유 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경제가 정상화됩니다. 2-3년의 과도기를 거쳐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복귀합니다. 800만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중남미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2장기 불안정 현실론.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차베스파 잔당들이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도시에서는 산발적 테러가 발생합니다. 미군은 수렁에 빠지고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미 감정이 커집니다. 과도 정부는 정통성 부족으로 고전하고 부패와 비효율이 재현됩니다. 석유 수익은 재건보다는 치안 유지에 소진됩니다. 5-10년의 혼란기를 거쳐 불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만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불안정한 취약국가로 남습니다. 시나리오 3 새로운 독재 비관론.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통제 가능한 권위주의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형식적 선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친미 군부 독재가 등장합니다. 이는 과거 중남미에서 반복됐던 패턴입니다. 국민들은 차베스의 독재에서 미국의 독재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느끼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반미 운동의 씨앗이 됩니다. 맺은 말. 마두로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미국이 얼마나 절제력을 발휘하느냐, 베네수엘라 국민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느냐, 그리고 국제사회가 얼마나 균형 잡힌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이제 베네수엘라인들의 손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사태의 가장 큰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정세를 분석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